향교 서원 청년 유사 양성 영상 강좌 시작합니다. 제2강 향교 서원의 문화자료 이혜준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그 앞에 한 강의 재밌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다기보다도 그냥 힘들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도 여러분 같이 관심 가지고 이런 데 참여하는 분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2강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얘기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현장에서 여러분이 계신 지역의 향교 서원, 그 자료를 좀 중점으로 보면 참 좋을 텐데, 이제 그런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이 향교나 서원이 지역마다 각각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지역의 대표적인 어떤 사족 집단이나 또는 역사적인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게 그 유적에 다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문화유산으로도 향교, 서원,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서원 같으면 고택, 그 관련된 인물의 고택도 있을 수가 있고, 묘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분이 같이 모였던 정자도 있을 수가 있고, 연결되는 유적들 많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야 되겠는데, 그거는 이제 또 별도로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들었던 원론적인 그 아주 그 기본 성격에 관한, 특징에 관한 얘기를 한 번쯤 가슴에 두시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자료, 우리가 활용할 자료, 그리고 찾아야 될 자료, 그리고 가치를 느껴야 될 자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 보이는 게 향교 서원의 자료를 한번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본 거예요. 이 사이즈별로. 그래서 사회 문화별, 유형별, 내용별 이렇게 했는데, 뭐 비슷비슷합니다만은 문화 내용으로 보면 교육과 강학이 많죠. 재앙이 많죠. 지금 아마 여러분이 그 활용 사업을 할 때도 교육, 강학, 그 다음에 재앙의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향교 서원을 하면 나는 조선시대 사족, 선비들의 활동, 이걸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학맥이라든가 정치적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지역의 향약이나 또 지역인들과의 교류를 어떻게 했는가, 또 의병 같은 건 어떻게 했는가,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족 활동도 사실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교육이라고 방금 말씀드린 향약이나 동계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출판과 도서관 기능을 했던 데가 향교와 서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실지 모르지만, 임금님이 책을 하사하면 그 책을 갖다 놓고 향교나 서원에 가서 보게 하고, 아니면 유명한 학자의 글이 있으면 그걸 문집을 갖다 놓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출판을 많이 해요. 이제 서원 같은 데서는 문집, 그 서원에 제형된 인물의 문집이라든가 이런 걸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관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시문이 많습니다. 문화예술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향교 서원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로 들어가 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유적과 기록이 있어요. 기록물. 그러니까 향교에 관한 기록물들이 이따가 좀 자료로 보내야 되겠지만, 그 글로 된 게 있고 기문 현판으로 된 게 있고 또 비석에 남아있는 게 가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문서로, 문서로 증빙되는 문서가 남아요. 공문서는 사실 두 종류가 아니거든요. 하나만 남아요. 그래서 공문서가 매우 중요해요. 제가 80년대 말에 90년대 초에 전남의 향교하고 전남의 서원의 고문서를 전부 조사한 경험이 있어요. 참 많았어요. 지금 다시 보니까 남아있는 게, 제자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0%나 30-40%밖에 안 남아있다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이 고문서라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증빙 서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원 같은 경우는 재향한 인물의 문집이나 전적, 그 다음에 서원 향기에 붙여있는 강당이나 명륜당이나 동서재에 붙여있는 현판, 그리고 금성문, 이런 것들이 또 자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방법, 예를 들면 향사례를 어떻게 했다든 등, 학교 절목은 뭐가 있다는 등, 그 다음에 재향할 때는 어떻게 했다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서원 향교에서 또 남아있는 주요 자료죠. 그 다음에 지명, 전설, 일화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런 기회 아니면 여러분이 의미를 부여해서 좀 갖고 있어요. 전설이라는 게 그냥 생기지 않거든요. 의미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고요. 뭐 같은 얘기지만 마지막으로 내용별로 들어가면 서원 같은 경우는 재향된 인물에 관련된 자료가 많다. 물론 이제 향교 같은 경우도 공부자 성적도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연역 변천에 관련된 자료, 역사가 있어야 될 거다. 언제 원래 이 자리에 있던 게 아니라 저쪽에 있다 일리 왜 왔고, 여기 와서 건물을 언제 중수하고, 그때 어떤 사람들이 동원됐고, 여기서 의병을 일으켰고, 여기서 무슨 상소를 올렸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과 운영 자료는 서원과 향교의 조직 운영 자료가 문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별로. 그런 자료를 이번 기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전승도 못 시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교에 가면 서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향교에 갔을 때 제가 20년 전, 30년 전 경험해요.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 유림이 나오셔가지고 전부 입단속을 시켜요.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자세 똑바로 하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이렇게 당하기는 하지만 아이씨 여기 또 올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서원, 사후나 향교에 가면 영역이 달라요. 공간 구조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향 공간에서는 손 모으고 목소리 안 내고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그건 재향하는 데니까. 강학 공간은 떠들어야 돼요. 토론하고 발표하고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조용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선생만 가르치라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나는 향교 서원이 좋은 점이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지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강학 공간에서는 정말로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도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고 거기서 남과 싸울 수도 있고 토론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제 자료가 있어요. 서원과 향교가 운영되려면 토지라든가 노비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인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다 자료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꼭 향교 서원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관련된 중요 자료가 향교 서원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건축, 서원 같은 경우는 재향된 인물의 행적과 성격, 그 다음에 재향 의례, 그 다음에 관련된 자료와 이런 것들을 전부 아우르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 자료고 그거를 어떻게 제 가치를 밝혀가지고 우리 지금 제2세대한테 어떻게 개성 활용하게 할 것인가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건 좀 자료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우선 고문서, 향교에 소장된 문서를 한번 제가 여기 쭉 나열해 봤어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유안, 선비 유자에 유생 유자에 안이라는 게 명부거든요. 그래서 향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명부가 있고 동제와 서제의 교생 명부가 있고 그 다음에 향교에서 일을 맡는 집사들의 집사 명부가 있고 고을에 현감이나 군수로 왔던 사람의 선생안이 있고 그 다음에 청금록이라고 해서 여기 출신으로서 과거에 급제하고 진사로 생원진사로 해가지고 향촌에서 활동을 하는 인물들의 명단 그런 거 하면 사마안이라 해서 이제 사마 급제를 한 급제자 명단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는 거죠. 그럼 그걸 통해서 이제 남아있는 분량이 몇 프로냐가 문제가 되겠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 지역의 유생들의 어떤 변천상이랄까 구성이랄까 성격을 알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규약입니다. 절목, 완이 규약을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남평향교 절목 그러면 남평향교에서 어떤 그 요새 같은 학칙 내지는 어떤 특수한 어떤 일과 관련해서 규약을 만들어가지고 그 규약을 지키도록 하는 거죠. 완이 같은 것도 비슷한 거지만 서로 주고받은 약속문서 그리고 이제 학칙을 규약으로 만들어 1조부터 몇 조까지.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향교 같으면 명륜당에 걸어놓거나 서원 같으면 강당에 걸어놓고 그걸 보고 한번 읽게 하는 거죠. 이걸 이들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우리 향교나 우리 서원은 의미가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창건과 연역, 역사 기록이 또 있어요. 상량물, 탄건, 통문, 중수기, 중기라고 그래서 이제 중기 같은 거는 어떤 그 서원이나 향교의 중기가 있는데 향교 중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800년대 초반에 향교의 모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경제 자원 이런 걸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수리기, 그 다음에 공적비 이런 것들이 역사로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게 살아있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전남해안구 전체를 할 때는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이 사시고 있는 지역의 향교나 여러분이 출입 왔다 갔다 하는 서원 사후의 이런 기록들을 꼭 제일 먼저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바로 서원의 역사고 변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경제자료라면 전답안, 노비안, 전역이. 전답안 토지고요. 노비안은 인적 자원이지만 노비가 다 있거든요. 여러분, 향교가 어디에 있나요, 대개? 향교 있는 동. 교동이죠? 교동. 서원 있는 동네네. 원촌이에요. 교동과 원촌은 사실은 서원과 향교에 딸린 마을이에요. 조선시대 같으면 그분들은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요. 모든 일을 다 향교로 해서 서원으로 해서 해요. 이제 그런 게 막 있어요. 그냥 그런 자료들이 다 남아있고, 노비하는 뭐 노비가 수가 있으니까 노비가 이제 돈 주고 사는 노비도 있고, 계속 나라에서 준 노비도 있고, 다 있겠죠. 전역이라는 건 인수인계서. 요새 같으면, 경제 문서라고 할 수 있나요? 토지를 어떻게 남겨준다. 그 다음에 공금을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겼다. 이런 게 다 돼요. 기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잘 남기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강의 들으시면서 아시는 분이 식당학이라는 거 아세요? 식당학이. 식당은 식당이에요. 우리가 밥 먹는 식당. 아래 하자에 기록할 기자. 이게 식당에 와서 밥 먹은 사람 명단이에요. 이걸 적어 놓는 걸 보고 왜 이런 짓을 할까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노비들이나 서원을 관리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증거문서예요. 128명이 식사를 먹었다. 이렇게 참여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보면 재향에 전날 온 분, 재향에 참여한 분, 하루 머물다 간 분이 다 나와요. 마지막으로 재향 인물에 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향과 관련된 의례도 있지만 재향 인물의 행적, 국가에서 준 공표장장, 교지, 문집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럴 때 아니면 못 챙긴다. 이 밖에 이제 뭐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비문이나 기문, 중숙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서원사후 가볼게요. 똑같아. 비슷하긴 한데 향교는 국가가 운영하는 관학이죠. 관립학교죠. 근데 서원사후는 사실은 사립학교예요. 그래서 서원사후마다 특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서원 같은 경우도 여러 성씨가 같이 할 때도 있고 특정 성씨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할 때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향교하고 비교해서 조금 차이가 나서 그냥 적어봤는데 여러분이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 서원사하고 한번 비교하면 유한이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장 선생안이 있어요. 아, 우리 서원의 원장은 이런 대단한 분이 했구나. 대개 초창기 서원들, 16, 7세기 서원들은 원장이 서울에 있는 큰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 내려와서 이제 하고 아니면 연결을 시키고. 근데 이 원장이 누구냐가 그 서원이 갖고 있는 성격, 정치적 성격이나 품격을 보여주는 거죠. 유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서원사후 학생들이나 배출한 유생한 명단, 청금록 똑같이 있습니다. 집강안이라는 거 똑같이 서원을 운영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 사실은 이걸 그냥 명단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시기별로, 성씨별로 봐보면 주도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절목, 규약 그런 거 나오는데 똑같이 여기도 서원의 규약이 있어요. 원규, 절목, 계헌, 홀기, 의례 이런 것들이 자료로 다 남아요. 그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서원만의, 그 사후만의 것이거든요. 서울에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중복되는 것도 좀 있겠지만 저걸 만들 때는 그 지역 유림들이 약속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서원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저거거든요.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기록에 성적부 같은 거, 강안이라고 이제 누가 참여했다, 강해를 했는데 어떻게 했다, 고강록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성적표도 있어요. 옛날 성적표. 그런 거 보면 참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성적이 나쁜 사람은 그거 없애버렸겠죠. 그 다음에 장서나 출판 기록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 운영, 말하자면 서원을 운영할 때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어떤 토지와 어떤 노비를 어떻게 써먹고 그 다음에 출연한 사람은 누구고 이런 게 다 기록으로 남아있거든요. 사실은 서원 같은 경우는 요즘 같으면 사비로 이렇게 기증하는 그게 많거든요. 국가에서 주질 않으니까. 사액서원이 되면 국가에서 주지만 그렇지 않은 서원사호들은 유림들이, 사족들이 돈을 모아서, 후손들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문서가 증거로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저런 문서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창건 연역 기록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창건기라든가 창건 통문, 창건을 할 때 이렇게 서류를 보내면서 합의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고 그걸 갖고 한다. 충수는 언제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거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관련돼서 공적비나 기적비가 있어서 향교 서원 서우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특징이 있고 그거를 한 사람이 누군가 그걸 기록으로 남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원 사후가 역시 약간 당쟁이 소굴이라는 표현 아까 농담으로 했지만 그게 바로 학맥이나 정치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어떻게 통문을 돌려서 서로 연결을 한다. 상소를 올릴 때 같이 합력을 한다. 거기에 왔던 사람이 누군가를 본다. 시독이라고 하는 게 요새 같은 방문록이거든요. 고학록이라는 것도 그런.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면 방문록에 이름 쓰잖아요. 그걸 보면 아 여기는 뭐 김씨들이 많이 왔다. 아니면 전국에서 많이 왔다. 아니면 서울에서 온 관리들이 왔다. 아니면 남인계가 많다. 뭐 이런 식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모임을 가질 때 이제 시해라든가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의 명단 같은 게 나오면 그걸 보고 아, 이 서원이, 이 사후가 역사성이 어떻게 있고 사회적 성격이 어떻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줄줄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좀 각 서원마다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각 향교마다 좀 챙겨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노란 딱지를 붙여가면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거를 계승해서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얘기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얘기하는 건 인물 자료예요. 그 지역이 배출한 선비 유학자 중에 이 서원에 제향된 인물이 이런 분이다. 왜 제향됐을까? 이분은 어떤 분일까? 그래서 그분의 성격에 따라서 건립 시기가 결정되거든요. 18세기에 건립되는 분이 있고 16세기에 건립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향인 서원의 사후의 인물이 우리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한 분이고 어떤 상징적인 분이고 그분에게 우리가 이어받을 게 어떤 거 이런 얘기를 한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건립의 주체 세력이 누구였느냐, 어떤 성향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같이 볼 수 있어야 서원의 역사가 보여진다. 그리고 이런 향교나 서원이 향촌 활동을 문화사적으로 어떻게 했는가를 이렇게 연표를 좀 만들어가지고 그 의미를 예를 들면 어느 서원 같은 경우는 의병을 할 때 여기서 창의 통문을 돌려가지고 대성전에 향교에서 대성전에 절을 하고 이때 모여서 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그때 참여했다 죽은 사람이 이런 분이 의병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향약을 실시했다. 응? 그 향약을 실시할 때 어떻게 해가지고 뭐 동계도 만들고 향안도 만들고 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의 지방사회를 유지 존속했던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향교서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들 이런 기회에 한번 좀 정리하고 뽑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유적과 저술, 저서, 기록물들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거 다 필요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좀 자료를 그냥 한번 쭉쭉 남겨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게 모든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럴 때 아니면 또 못 보시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아, 우리도 이런 걸 챙겨야 되겠구나 이런 걸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첫 번째 보이는 저 그림들이 그 대개 명륜당이나 강당에 걸려있는 현판들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그림 같으면 시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왔다가 근데 저 시문이 사실은 제가 볼 때 저걸 아카이브라고 하고 싶어요. 아카이브 들어보셨죠? 기록문화. 그러니까 저런 시문과 중수기나 이런 중건기가 실려 있는데 창건기나 그게 바로 아카이브로서 이 서원이 창건된 이 향교가 충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썼느냐. 그 다음에 시문 같은 경우도 아 이런 분이 여기에 와서 이런 글을 남기면서 우리 서원이나 향교의 의미를 부각시켜 주셨구나. 저런 거는 좀 꼭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저게 각 서원마다 향교마다 꼭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우리 서원이 이런 정도의 인물들이 왔다 가고 이런 의미를 이렇게 새겼고 역사가 이렇게 기록돼 있고 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제향된 서원에 제향된 인물의 그 문집과 목판과 그 다음에 족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서원에 이렇게 보존된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이 문집을 그 서원에서 발간할 정도 되면 재력과 인력과 그 후학들의 결속력 이런 게 다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없어지고 딴 데 가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서원에서는, 우리 향교에서는 과연 어떤 목판, 어떤 책판을 간행하고 어떤 시집을 간행하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했는가,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고 활동했는가, 이런 게 보여지면 좋겠고, 답사나 이런 활용을 할 때도 이런 문서가 이 목판 같은 게 있는 경우에 그걸 좀 설명해 주면 훨씬 더 좋은 그 어떤 공감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게 지금 첫 번에 있는 게 향안이라고 하는 거고, 옆에 있는 게 청금안인데, 향안이라는 거는 각 지역의 사족의 대표자 명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향안에 들어가면 그 지역을 내노라 하는, 요새 같으면 의회 의원 같은 느낌이 드는 정도인데, 그래서 이 향안 문제 때문에 막 저게 불에 타고 막 싸움이 나고 그럴 정도가 있는데, 어쨌든 향안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까 문서로 남은 것 중에 유생안도 있고 뭐 교생안도 있고 다 있지만, 이제 향안 같은 게 지역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저 향약과 함께 향안과 함께 향약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향안은 주도층, 지배층 명단이고, 향약은 절목이니까, 항목이니까, 규약이니까 그것이 같이 갈 때가 많이 있더라. 이제 그런 것이고요. 청하록이라는 건 선비 명단이거든요. 청하라는 게, 청하라는 뜻이 바로 선비가 갖고 있는 품격을 얘기하는 거라서, 청하록이라는 게 그 지역에서 성장했던, 배출했던 선비들의 명단이거든요. 저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통해서 성시별 변천사라든가 유명한 사람이라든가 과거 급제도나 이런 게 다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사진은 이제 이런 걸 조사하면서 사진 찍고 하는 장면인데, 이제 서원 같은 경우, 사후 같은 경우 개인의 문서가 많아요. 교지라든가 또는 뭐 국가로부터 받은 무슨 별금 문서라든가 또 재산을 나눠준 분쟁이라든가 또 시집이라든가 이런 게 많거든요. 지금 여기 이제 위에 있는 건 교지 있네요. 이제 교지, 저런 거는 언제, 왜, 어디에, 어떤 일로 무슨 교지를 받았다든지,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계하절목이라고, 이제 입안이라고 예주에서 내려주는 건데, 뭐 이름을 바꾼다든지, 자식을 양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효자로 표창을 받는다든지, 이게 다 나오거든요. 저런 문서들이 증거물로 다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점점 더 빨리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 좀 관심을 가지고 저런 문경을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 문서 중에 이제 위쪽에서 제일 지금 보이는 저 문서가 그 의병을 하고 나면 공신이 되잖아요. 공신한테 주는 공신 명단이 있기도 하고, 저거는 임금이 직접 내려준 사서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임금이 도장 찍어서 배포한 책. 저런 책은 자랑스럽죠. 그래서 저기 보면 언제 누가 왜 보내줬는가 나오고, 저런 책 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공신이나 충신 명단 같은 게 나올 때 제일 앞에 그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이 이래서 의병으로 표창을 받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 옆에 있는 건 홀기입니다. 홀기가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다 한글로 만들고 문세체로 만들지만 원래 남아있던 그 예문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유림들 명단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그 물먹기 비슷하게, 이게 전역이 비슷하게 이렇게 지출부 명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수리할 때 돈이 들어간 거, 재양할 때 물건 산 거, 참여했던 사람 명단, 이런 게 다 저렇게 실물로 남아있어요. 그럼 저거는 이제 연대는 좀 떨어지지만 저런 걸 잘 챙기다 보면 그 역사적 변천을 알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방명록 얘기했는데, 위에 있는 거는 여기 이 서원이나 향교에 왔던 사람들을 다 날짜별로 적은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왔다, 이런 걸 써놔. 그냥 저것만 봐도 이 서원이, 이 향교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고 어떻다,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밑에는 뭐 그러고, 이쪽 옆에는 저 피람서원 같은, 장성의 피람서원에 있는 향교 노비 명단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문서가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자, 이게 지금 건축이나 이런 거 제가 못했어요. 딴 분들이 하실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건축물도 다 역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챙겨서 제대로 이때 아니면 못 보니까 확인도 하시고 옆에 있는 걸 모으시기도 하고 개인이 갖고 있으면 복사해서 갖다 놓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승하고 활용할 때 써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적 계승과 활용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말씀드릴게요. 유교문화 자원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경쟁력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거를 그 양반들이 지들 잘난 척한다, 김씨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호남 사상의 탯줄이다, 산실이다. 정신문화의 상징이 바로 유교문화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향교서원 사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원이 잘 남아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해서 유적과 인물과 사상과 자료를 잘 엮어서 다음으로 연결해 줄까 이런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유교 문화에 대한 의식의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빨리 극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유교 문화가 가졌던 가치를 400년 전이고 300년 전이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정신이 지성인들한테 그대로 받아들여서 현대사회에 어떻게 내가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고 할 것인가 이런 걸 좀 찾아내야 되고 지역에 관련된 문제를 요럴 때 아니면 못 되니까 좀 찾아서 지역의 상징을 전통을 자랑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의 브랜드로 가치를 키웠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이제 좀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볼 거고 여러분이 그런 거를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까지 활용하는 걸 보면 몇 가지 좀 직설을 얘기하면 좀 못마땅한 게 많아요. 인물 중심이다, 재향 중심이다, 건축물 보존 중심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정신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유교의 사상적인 거라든가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원과 보존 중심이에요. 활용이 안 돼. 이런 거를 예를 들면 누정 같은데 정자 같은 데서 모여서 문학 발표를 하고 우리 지역의 상징성인 거를 토론을 하고 강의를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이거를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그걸 하시니까 좀 됐지만 그리고 유교 문화의 다양한 어떤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활용 프로그램이 차별적 적용이 부재하다. 지금 재향, 보존, 문중 중심의 경향이 많아가지고 공공성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 내가 왜 가? 거기는 김씨들 가는 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안 와버리잖아요. 그리고 너무 한쪽으로 굳어버리니까 이 수요층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하여튼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제발 좀 향교서원은 수요층을 제대로 좀 선택해라. 수요층. 그게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활용 프로그램의 차별적 적용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특화해야 되는데 그거는 똑같이 하면 우리가 서울에 있는 거에 당하고요. 시골에 있는 향교가 큰 향교에 당해요. 서원도 제가 서원 세계유산 지정하는데 책임 지필자예요. 세계유산 서원 지정된 서원에 절대 못 따라가요.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서원이 갖고 있는 우리 향교가 갖고 있는 특징을 얘기해야 된다. 유사하거나 무차별적인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역에 관련된 걸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향후 자원을 활용할 때 올바른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기반으로 해서 활성화해야 되고 지역적인 특징을 좀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성사적인 어떤 비판, 발표, 실천, 사회교육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딴 분들이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향교서원이 유교문화나 선비문화와 사상문화나 지성문화로 갔을 때 종합적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자원일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만 좀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것도 뭐 한 얘기긴 한데 교육, 의례, 체험, 홍보, 축제, 이벤트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대와 수요자에 맞는 유교문화 교육 커리큘럼을 좀 한 번쯤 머리 맞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강의쯤에서 한번 모여서 토론을 하시면서 서원마다 향교마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 서원은 이런 콘텐츠로 이런 거를 갖고 특화시켜서 했을 때 경쟁력이 산다. 그리고 여기 온 사람들한테 제대로 우리 서원이 갖고 있는 문화를 전승해 줄 수 있다. 이런 걸 전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활용이라는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시간이 좀 됐는데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가능하다면 이번 기회에 자기 지역의 이 향교나 서원을 담당하시면서 좀 며칠 힘을 합쳐가지고 이 자료들을 좀 모으셔라. 다시 한번. 그래야지 활용할 이 콘텐츠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격을 높일 수가 있다. 그걸 좀 꼭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도 하고 활용도 하시지만 그 유교문화자원의 성격을 제대로 좀 보는 거기에 좀 최대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강의 끝낼게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대상층을 좀 명확하게 선정을 하자. 이 콘텐츠가 초등학생에 맞는 게 있고 중학생에 맞는 게 있고 여성에게 맞는 거 있고 지성인한테 맞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선정해야 된다. 저는 좀 여기는 조금 먹물들끼 있는 그리고 사회의 지도층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전해줄까? 이거는 일반적인 유교 문화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향교, 우리가 가는 서원의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건 이제 우리가 머리를 써서 해야 되겠지만 글을 써서 할 게 있고 발표를 할 게 있고 사진 찍으면서 가서 따져보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잖아요.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자료를 선정하고 구체적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 이 교육을 듣고 나서 결국은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데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너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교 문화를 잘 개성해서 미래에 품격 있고 도덕적인 지성의 문화 공간으로 좀 이게 재생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